인문예술 공육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말에 대한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양한 철학자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별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비교 대조해보는 것들이 정리해두기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인간은 놀이하는 동물이라고 한대요. 자, 모든 언어권에서 놀이와 관련된 단어가 발견된다는 것은 놀이가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는 것을 말해준대. 그러니까 모든 언어권에서 놀이에 관한 단어가 발견이 되었다라는 거네. 그래서 인간은 놀이하는 동물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헤라클레이토스가 놀이를 본격적인 철학의 주제로 삼은 이래로.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삼았다? 헤라클레이토스.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놀이를 철학의 주제로 삼은 거야. 그 이후로 플라톤, 칸트 등이 놀이에 대한 철학적 견해를 피력하였고요. 그 이후에는 누가 나왔어? 하위징하, 가다머, 핑크 등의 현대 철학자들이 놀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였대요. 그러면은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 있는 거야. 그쵸? 이름이 나왔죠, 아예. 그러면은 언제든지 그 다음 문단에 핵심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칸트, 플라톤이 나오거나,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 철학적 견해를 피력하였다라는 말만 했으니까 이후에 이제 핵심으로 나올 가능성은 조금 적어요. 그런데 이제 하위징하, 가다머, 핑크 이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라서 이제 아무래도 그 다음 문단의 핵심어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자, 이 문단으로 갈게요. 역시나 누가 나와요? 하위징하가 나옵니다. 자, 하위징하는 동그라미 너무 크네요. 하위징하는 놀이를 학술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최초의 학자래요.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이 누구야? 학술 연구의 대상으로 놀이를 삼은 최초의 학자. 분명히 의의가 있겠죠, 그죠? 호모 루덴스라는 책을 집필하였대요. 그는 인간은 생물학적인 본능에 의해 단순하게 노는 게 아니라 논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사유한대. 이거 앞에 어떤 말이랑 대립이 돼요? 본능, 그죠? 이성적으로 사유한데 본능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동물과 구분이 돼요. 그럼 동물은 뭐예요? 본능에 따라 논해드린 거야, 얘는. 그치? 인간을 호모루덴스, 즉 다시 말해서 놀이하는 인간으로 칭하였대요. 그래서 인간이죠. 루덴스, 놀이하는 이라는 뜻이죠. 또한 그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놀이가 전쟁이라는 비극적 참상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된대요. 자, 놀이는 그래서 임무가 아닌 자발적 행위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업무가 아닌 비일상적인 행위야. 그럼 업무는 뭐야? 일상적인 행위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이 노동에 길들여질수록 그 반대급부인 놀이가 절실해진대요. 노동이라는 건 뭐예요? 임무이자 업무겠죠, 그러면은. 임무이자 업무고요. 이건 하나의 뭐예요? 일상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겠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야? 이거 반대인 놀이. 얘는 뭐예요? 자발이고요. 그죠? 비일상이겠죠. 이렇게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하위징하가 놀이의 효용을 말하였다면, 하위징하가 뭐랬대요? 효용에 대해서 얘기했대.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건 전부 다 뭐예요? 효용이었다는 거야. 이 문단에 그러니까 하위징하가 얘기한 놀이의 효용이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가다머라는 사람 나옵니다. 우리 이거 어디서 봤어요? 이 사람 이름 1문단에서 봤죠. 가다머는 놀이의 본질적 속성에 주목하였다라고 봐야겠네요. 놀이의 본질에 대해서 연구한 겁니다. 자, 우선 그는 하나 얘기해 볼 겁니다. 전통 철학에서 놀이를 일종의 장난, 심심풀이, 기본 저전을 위한 여가 활동으로 간주하며 진지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대고, 이 사람은 전통 철학을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른다. 이거를 비판하였다. 그에 따르면은 아이와 어른을 막론하고 사람은 놀이에 진지하게 몰입한대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놀이의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놀이를 특별한 관점, 즉 노동과 연관하여 본데, 특별한 관점이라는 건 뭐야 그러면은 노동이라는 거죠. 가다마는 이런 다분히 근대적 세계관에 따른 것뿐이라고
비판하면서 놀이는 몰입과 진지성을 유도하는 본질적 속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근대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노동과 연관하여 보기 때문에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하는 것뿐이지 이건 비판한다라는 거죠. 몰입과 진지성을 유도하는 본질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진지하게 한다라고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놀이가 놀이하는 사람의 의식에 구속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럼 뭐예요? 놀이는 기본적으로 이것의 본질적 속성이 뭐라는 거예요? 몰입성과 진지성을 유도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에 구속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지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다머가 지적한 놀이의 본질적 속성 중에 하나는 왕복 운동의 속성이래요. 여러 가지 속성이 또 있겠죠. 본질 속성이 그 중에서 하나가 왕복 운동의 속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쪽과 저쪽을 오가는 왕복을 반복하는 것이 놀이하는 사람을 놀이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라는 거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다머에 따르면은 왕복 운동을 전제로 하는 놀이는 운동의 종점인 목표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이쪽과 저쪽을 오가는 놀이가 몇 번 반복된다고 해서 놀이가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운동의 동력이 상실될 때에 놀이가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운동의 동력이라는 건요, 놀이 자체에서 나오는 힘이래. 그러니까 놀이의 힘인 거죠, 일종의. 동그라미 우선 안 쳐지네요. 그냥 칠게요. 운동의 동력이라는 거는 놀이 자체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놀이를 선택하고 놀이에서의 수행 과정을 설정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시작하고 끝내는 힘은 놀이 그 자체가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만 가지고 좀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으니까 구체적인 예시를 좀 볼게요. 10점을 먼저 달성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놀이가 있다라고 가정해 볼 거래요. 누군가 10점을 달성했다고 해서 이 놀이가 무조건 끝나는 건 아니래요. 왜 그렇? 그 다음 볼게요. 이 노래가 재미가 있거나 몰입해 있던 사람들이 계속 처음부터 다시 한다라는 거죠. 다시 해. 한 번 더 해. 이러면서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다머는 놀이가 놀이하는 사람을 존재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다머 다시 한번 볼게요. 놀이가 놀이하는 사람을 존재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놀이가 더 앞서 있다라는 거죠. 나아가 그는 놀이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예술에도 똑같이 적용했대. 이제 더 나아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술로 가는 겁니다. 놀이가 그 본질적 속성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처럼 예술 작품도 그렇게 본질적 속성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핑크로 넘어갈게요. 우리 핑크도 아까 봤었죠. 언제 봤어요? 1문단에서 봤어야 됩니다. 여기 마지막, 그치? 인간의 실존적 문제와 관련하여 연구하였다라는 겁니다. 그죠? 실존 문제와 관련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놀이가 인간의 삶의 주변적 현상도 우연적 현상도 아니고 인간을 형성하는 본질적인 요소다라는 겁니다. 핑크에 의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필멸의 존재예요. 당연하죠. 죽잖아, 인간은. 그지? 노동자고요. 투생자이고요. 타인을 사랑하는 자이고 놀이하는 자래요. 인간은 다 뭐야? 그럼 진짜 속성이 많네. 인간은 노동을 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투생도 해야 하고요. 타인을 사랑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뭐야? 놀이도 해. 그럼 이때 좁힐 겁니다. 범위 좁힐 거야. 이거 다 다룰 거 아니고요. 놀이부터 볼 겁니다. 놀이는 수행되어야 할 의무, 지향해야 할 목표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동투쟁 사랑과 다르대. 그렇다는 건 뭐야? 노동투쟁 사랑은 의무, 목표가 외부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의무랑 목표가 외부로부터 지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속성으로 말미암아 놀이는 실패하는 과업이나 성취되지 못한 목표로 인한 괴로움을 주지 않아요. 왜?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누가 시킨 게 아니니까. 그죠? 노동, 투생, 사랑으로 인한 시기, 질투, 죽음에 대한 그런적 불안을 잠재울 수가 있대요. 이 앞에 것들 때문에 근원적으로 불안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죠? 얘는 다 뭐야, 그러면은? 불안감을 주는 거야. 그치? 행복의 오아시스래, 놀이는. 그래서
놀이는 뭐야? 그럼 불안감을 주지 않는 오아시스, 쉴 수 있게 한다라는 거네요. 자, 한편 전환합니다. 핑크는 놀이의 존재 방식에 주목하면서 놀이가 생성되는 계기를 놀이의 구조 계기라고 칭하였대요. 계기를 좀 볼 겁니다. 계기랑 존재 방식. 그죠? 자, 봅시다. 그에 따르면 놀이는 재미를 추구하고 의미가 있으며 공동체에서 이루어진대요. 또 놀이는 규칙이 있으며 도구가 활용이 된대요. 그죠? 놀이라는 건 그래서 재미, 의미, 공동체, 규칙, 도구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핑크는 이 5가지의 구조계 방금 얘기했죠? 재미, 공동체, 규칙, 도구 이 5가지의 구조계계들에 의해 놀이가 생성된대요. 핑크는 놀이에서 추구하는 재미는 첫 번째죠. 기분과 관련되는데 상상력이 동원된 창조적인 놀이에서 재미가 배가 된대. 그럼 상상력이 동원된 창조적인 놀이. 그죠? 또한 놀이는 의미가 있는 것 두 번째죠.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때 의미는 놀이박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현실과 관련되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놀이 자체에서 놀이 내부에서 비롯된다라고 봐야겠죠. 또한 핑크는 놀이가 인간의 공동체성을 전제로 하는 세 번째죠. 형식을 지니고요. 외적으로 강제된 게 아니고 그럼 누가 내부의 참여자가 자유롭게 결정된 것으로 그죠? 상상력을 동원한 가능성의 영역이라고 봐야겠다는 거죠. 결국 상상력이 나오고 있네요. 또한 그 다음 네 번째 갈 겁니다. 놀이의 도구는 현실과 가상이 중첩될 거고요. 그리고 놀이 도구를 활용하는 목적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규칙 여기 있었네요. 제가 놓쳤네. 그죠? 규칙. 목적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계기가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자, 핑크는 이 5가지의 구조기기들을 통합하고 있는 걸 놀이 세계라고 명명했대요. 자, 핑크에 따르면은 놀이 세계는 일단은 가상적 현실이에요. 일단 현실이 아니잖아, 그치? 우리가 사는 현실이 아니잖아, 그쵸? 그렇지만 현실적 공간에서 고유한 내적 시간과 공간을 가진대요. 현실적 공간에서. 어쨌든 우리가 뭐 진짜 가상 세계로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이 현실에서 하는 거니까, 그쵸? 또한 핑크는 놀이는 우리의 인간의 자기이해, 자신과 세계를 지배하는 힘에 대한 이해 등을 담은 상징이 나타난대. 그리고 이걸 놀이 상징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그죠? 자기 이해로 들어갈고요. 그리고 자기가 세계를 지배하는 힘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핑크는 예시로 뭘 얘기했대요? 재래의식. 재래의식에 대해서 얘기했대. 놀이 상징에 대해 설명했대요.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만 얘기하면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시를 하나 들 거다라는 거죠. 재래의식이라는 건요, 인간의 놀이 중에 가장 진지해. 제사 얘기하는 거야. 놀이 상징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자, 신에 대한 재래의식에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고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삶의 의미에 대한 인간의 상상, 그리고 창조적인 이해 방식을 잘 보여주는 놀이 상징이래. 그죠? 핑크가 놀이 구조의 계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 놀이 세계 놀이 상징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놀이가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현상이고요.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음을 역설한 거다. 이때 역설은 뭐야? 우리 문학에서 배우는 모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강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에 아까 우리 신에 대한 재래식 다시 한번 보자. 이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이게 실제로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잘 모르잖아. 근데 인간의 상상력으로 뭘 동원한 거야? 삶이란 신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리고 제물로 바치고 피를 흘리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알 텐데 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야. 일종의 그러니까 속죄인 거죠. 속죄. 그래서 우리는 속죄하면서 신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런 상상적인 것을 통해서 구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고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에 나왔던 하위징하의 놀이의 효용, 그리고 가다마의 놀이의 속성, 그리고 핑크의 놀이 행성 계기, 그리고 뭐 놀이 세계, 상징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구분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